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터놓고 말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어렵네요. 제 첫 영상을 찍기까지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미루기만 하다 보면 결국 시작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28살 이상헌이라고 하고 노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은 딱히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발음하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은 뭐 있을까 하다가 노바라고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25살에 어떻게 유튜브를 할 생각을 했냐? 혹은 어떻게 벌써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볼 수 있었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원래 인도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과도 법학과로 영상이나 SNS와는 전혀 상관도 없었고 그저 묵묵히 학교만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삶의 흐름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거죠. 학교를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지 그 당시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머릿속에 하나 분명한 건 있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로는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걸요.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사실상 기존의 진로는 접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통한 진로는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영어 강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기도 했고 유일하게 제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즐거웠거든요. 빡세게 수업을 이어나가서 월급은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초중 영어학원 강사한테는 오전 수업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저를 되게 좋아해줘서 일에 보람도 있었어요. 학원을 직접 차려보는 건 어떨까? 라는 꿈도 생겼고 적은 월급이더라도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비는 시간에는 다른 알바를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메꿔 나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점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제 스케줄이 정해지다 보니 제 개인 스케줄은 함부로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사람을 대하는 일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정말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일과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제가 한 달에 아마 많이 받았을 때 160, 170 정도 받았거든요. 이 월급 가지고 돈을 모으기도 좀 그렇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렇게 계속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돈을 버는 게 맞을까? 그렇게 저는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 또래인데도 돈을 잘 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튜브, SNS, 블로그 모든 걸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살펴보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갈아넣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그 결과가 반복적으로 자산처럼 쌓이는 구조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처음 유튜버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제 첫 번째 시도는 인도 시장을 겨냥한 롱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많이 벌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셀카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를 적나라하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까 이러면서 말할 때 찐따처럼 어깨도 들썩거리고 발음도 세고 표정이나 전달력도 엄청 약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너무 충격이 커서 단순하게 영상을 올리는 거 넘어서 사람으로서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외면하기보다는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성 강의를 결제해서 듣고 제 돈을 써가면서 스스로 고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채널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죠. 제 채널은 구독자가 1000명쯤 넘긴 뒤에 멈추게 되었고 저는 또 다른 방향을 찾아갔어야 했어요.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채널도 도전해봤는데요. 해외에서 잘 되는 2D 애니메이션 유튜버를 보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정말 멋모르고 시작했죠. 막상 해보니까 정말 몇 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 이상의 노동도 들어가고 제가 생각했던 수준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혼자 무작정 부딪히다 보니 손목도 많이 망가지고 이건 진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스승 없이 무작정 혼자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요. 그렇게 두 번의 시도를 거쳐서 배운 점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시장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 이후부터는 책도 읽고 강연도 보러 가고 했어요. 거의 수백만 원을 썼죠. 모은 돈도 별로 없었는데 정말 앞으로 저를 위해 투자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많이 보고 더 많이 뜯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도대체 왜 잘 되는지, 이 채널은 어떻게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어떤 문장과 구조가 사람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지를 계속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사람은 왜 재미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화법이란 무엇인지 저는 거의 집착할 정도로 뜯어봤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저는 성공 모델을 분석하는 힘,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채널들은 제가 도저히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감각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 맛을 가진 그 사람만이 가진 그 B급 감성, 이야기를 푸는 센스 같은 것들은 분석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튜브가 너무 재능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도 그 한계 앞에서 꽤 오랫동안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쇼츠가 막 퍼지던 시기에 부달조라는 비누깎기 채널을 보게 됐는데요. 이걸 보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실패처럼 보여졌지만 그간의 여러 시도들 덕분에 편집도 아주 못하는 게 아니었고 스토리텔링이란 게 뭔지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더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그 잘 되는 채널을 보자마자 다이소로 달려가서 칼과 비누를 사왔고 바로 다음날에 촬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바로 제 첫 영상을 올렸는데 뭐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회수라는 게 진짜 방향만 맞으면 바로 오르더라고요. 영상을 올린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20만이라는 조회수를 넘기는 걸 겪을 수 있었어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익 창출도 달성하고 저의 첫 유튜브 수익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인생의 승리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도전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받을 수 없었던 수익이라는 거를 처음 받아봤던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꽤나 오랫동안 서로상이라는 채널로 높은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어 강사에 유튜브를 겸하니까 이미 또래에 비해 소득이 높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저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일지언정 제작 방식이 너무 고된 일이었다는 점이에요.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획도 며칠, 촬영 하루, 편집 하루 해서 최소 3, 4일이 들어가야 영상 하나가 나오고 몸도 계속 상해갔죠. 어깨와 손목이 정말 남아나질 않았어요. 그때 결국 느꼈던 게 이것도 내 몸을 갈아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둘러보던 중 처음으로 썰 채널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채널류를 발견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야, 나는 며칠씩 몸 갈아 넣으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이 포맷은 촬영도 거의 없고 훨씬 더 쉽게 만드는데 조회수는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감정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구나.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하느냐인 거구나. 그때부터 썰 채널이란 채널들은 전부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채널, 안 되는 채널, 잘 되는 이야기의 공통점, 안 되는 이야기의 공통점,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뜯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보이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잘 되는 이야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고 사람들이 몰입하는 포인트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롤모델을 정하고 그 채널의 큰 틀을 분석하고 개별 영상 단위까지 제대로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었던 게 두부전이라는 채널이었어요. 이 채널은 이전과 달리 촬영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1일 1영상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채널을 통해서 첫 달부터 큰 수익이 발생했었어요. 영상 110개 남짓으로 유효 조회수 약 3억 회. 제가 그 채널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총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죠. 와, 그때 저는 정말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돈의 크기와 노력의 크기가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요. 세상에는 분명 내가 몰랐던 시장들이 너무나도 많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해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떠한 구조로 하느냐 이더라고요. 지금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당장의 목표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한 구조인지 테스트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죠. 이걸 토대로 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에 대해 나도 궁금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카페에 자세히 작성해 놨으니까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 잘 되는 콘텐츠를 분석하는 방법, 시장을 보는 관점, 수익화로 이어지는 구조 등 막연하게 동기부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목표도 크고 돈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시대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나 자신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